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가연 캐스터, 앞선 기사에선 오늘 전국에 폭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지역별로는 얼마나 내릴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이번엔 호우구름이 서울 등 서쪽부터 들이닥치겠습니다. 아직은 저기압이 바레만 부근에 위치하면서 수도권과 충청도 곳곳에 산발적인 비만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비 내리는 지역이 늘겠고 강도도 강해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부터 누적 강우량을 나타낸 지도인데요. 이제까지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100에서 최대 200mm가 넘는 양이 기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틀 동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에 최대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지방에도 150mm가 넘게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불안정이 강해지는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가 비상인데요. 수도권과 충청은 오늘 오후부터, 강원도와 호남 지방은 오늘 밤 사이에 시간당 최대 50mm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도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 지방에 또 호우 가능성이 있고요. 비구름이 물러간 뒤 휴일에는 초복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경로에 썼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봤다고 말한 건데 이른바 VIP 경로서를 증언한 사람만 벌써 3명째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왕 전 비서관은 VIP 경로설의 진원지인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입니다. 보고 이후에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석 전 장관한테 전화해서 질타했었나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왕 전 비서관은 그날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격려한 걸 봤다고 특검에 준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왕 전 비서관은 다만 처음에 왜 화를 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언론을 통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일인 걸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기록된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7명입니다. 이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경로를 뒷받침하는 회의 참석자의 3번째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걸 확인한 특검은 회의가 끝난 뒤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자의 진술마다 등장하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도 조만간 소환할 전망입니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외압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수한 아이폰에 대해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 측은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최혜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특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구속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건데 특검은 강제 구인을 해달라고 했지만 교정당국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발을 당할까 봐 이조차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교정당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와달라고 한 시각은 오후 2시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아무런 의사조차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의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구치소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의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이른바 법기술에 능통한 윤 전 대통령 측에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 대통령이고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 같은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대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가 본질적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검은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았다며 출석을 다시 요구할지, 강제 구인을 지휘할지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인류유산을 지정하고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에 부산에서 열립니다. 울산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에 이은 또 다른 쾌거로 평가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장소는 부산이고 개최 시기는 7월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관련 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기존 유산의 보존 방안 등을 결정하는 국제회의입니다. 196개 나라 대표단과 학계 전문가 등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유산의 관리 보존 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최근 울산 반구천 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새롭게 등재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유산 보존과 관련한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 역량까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속히 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운영하겠다며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